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과 짧게 악수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에게 허리를 크게 숙여서 인사를 했고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대통령과 마중 나온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짧게 만나고 끝났어요. 예, 그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종일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공항에서의 그 모습을 풀이하고 해석하느라 분주했잖아요. 대통령과 마중 나온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불과 10여 초의 그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인사 각도가 몇 도였느냐. 대통령 넥타이 색깔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대통령 표정은 뭔가 냉랭해 보이던데 이거 어떤 거냐 등등. 예, 하루 종일 그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대통령의 그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분위기 해석까지도 해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또 순방 결과를 과거의 어떤 관행이랄까요? 관행처럼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공유하지 않고 직접 그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도 혹시 뭐 정청래 대표를 마주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다양한 분석들이 나왔고요. 상무 광명님은 표정이 다 말해 주었지요. 점점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궁금하고 데이지님은 근데 많은 언론이 90도 인사라고 쓰던데 제가 보기에 90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80도입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90도였지요? 라고 또 비교해 주시는 너무 댓글 보내주셨고 왕거미님이 공항 대기는 길고 악수는 짧다. 그러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예. 정청래 대표는 자기 심경을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한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 어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예. 요새 힘드시고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제 의원총회가 민주당에서 있었거든요. 그 네.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하고 인사하면서 한 말인데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한 거라고 해요. 흔들리며 피는 꽃? 예, 제목이 그렇다고 하는데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거라고 지금 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지금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이 있죠. 예, 어찌 보면 그런데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복잡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느냐 마느냐. 만약에 물러나면 이른바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면 되죠.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설령 장 대표가 또 임기를 채운다고 해도 내년 8월이 끝이라서 총선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때 또 뭐 보수 재건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이번에 출마해도 혹은 출마를 안 해도 출마해서 연임에 성공해도 혹은 패배해서 성공하지 않아도 어떤 선택지건 간에 어떤 결과건 간에 상처와 후유증이 진영 내에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김영진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이재석 앵커가 네 분이라고 단어를 썼더니 김영진 의원이 네 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전대에는 치열하게 경쟁해도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이후에는 또 하나로 뭉쳐가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후유증은 좀 오래 갈 것 같다. 아니 의원들만 보면 김영진 의원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강하게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워낙에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수의 의원들은 좀 관망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의원들만 놓고 보면은 김영진 의원 말대로 내분이라는 단어가 좀 야박한 말일 수도 있고 좀 과장된 말일 수도 있지만 지지층, 당원 여기에서의 어떤 분위기 이걸 보면은 사실 내분이라는 단어가 꼭 그렇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김영진 의원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했으니 그 꽃은 그럼 본인이 당대표인가요? 아, 예. 또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본인을 그렇게 꽃이라고 되는 건가요? 표현한 거니까. 예. 네, 아무튼 연임 도전 선언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초심마음님, 인사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라고 또 꼬집어 주셨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순방 브리핑을 있잖아요. 네. 어떤 얘기 할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천을 돌파했잖아요.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115%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코스피 만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코스피 지수가 한 2,70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거였습니다. 예. 네, 김혜진 님이 흔들리며 피는 꽃은 주식이라던데 주식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예. 지금 반도체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만 3배, SK 하이닉스는 올해만 4배 넘게 올랐고 두 종목의 비중이 전체 시총의 절반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라고 하죠. 물론 반도체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코스피 9천 돌파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좋은 소식이고 정부의 성과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도체 업계 주도주를 빼면은 코스피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이 부분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 정도는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금투세라는 단어. 이거는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도입 예정이었다가 폐지한 금융투자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그 수익의 20% 정도를 과세하는 걸 말하죠. 계속 유예되다가 결국에 2024년 말에 여야 합의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로 유예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우리 코스피가 한 4,000대를 가면 금투세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금투세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4,000대가 아니라 지금은 9,000대잖아요. 감세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은 왜 금투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종부세보다도 더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읽혀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 분위기는 언제쯤 좀 바뀔까? 예, 이런 생각도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정경제부가 7월 말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논의가 될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구윤철 부총리가 이미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 검토할 과제라면서 선을 딱 그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선관위 속보 안 다룰 수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연일 그 관련 소식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행태를 지적하는 보도죠.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성 출장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네. 날마다 언론사들의 단독 고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실과 협업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먼저 한겨레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도 일부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췄다가 이 사달이 난 거죠. 그다음 JTBC 이번 지방선거 때 본투표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때도 용지가 모자라서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겁니까? 서울 서초구의 투표소인데요. 인쇄기에 넣을 그 사전투표는 빈 용지 넣어서 지지직 인쇄하잖아요. 맞아요. 예, 인쇄기에 넣을 그 빈 용지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쇄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자들 대기줄이 길어졌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결국 서초구 선관위에서 부랴부랴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그 빈 용지를 보내서 투표 마감 시각 45분 전에야 용지가 또 도착했다. 이런 보도예요.
네, 근데 사전투표 때도 이런 용지 부족 사태를 겪고도 본투표에도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본투표 때 투표용지 부족의 불안을 느낀 서초구 공무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다 함께 있는 단톡방에 상황을 알려도 답이 없자 직접 인근 투표소로 뛰어가서 용지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종덕 전국 공무원 노조 서초구 지부장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유권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옆 투표소까지 뛰어가서 투표용지를 갖고 왔다. 이런 적이 없어서 선관위도 지침이 없었다. 자기네 업무에 대한 지침도 없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 지방직 공무원 투표관리관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과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진두지휘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면 그 애시당초 보고했던 시점과 최종 결론을 내린 시점 사이에 몇 시간이나 흐르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용지 부족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올해 지방선거 이렇게 3년 동안 투개표 기기 고장이 각각 460건, 542건, 621건으로 해마다 늘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신문 보도 전국 17개 시도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출근을 안 하니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었다는 보도입니다. 네. 네, 문봉철 님이 이건 진짜 코미디예요. 라고 올려주셨고 이인수님은 학습 효과도 없었군요. 기가 찹니다. 울트라 왕당근님 선관위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호수님 선관위 세금으로 간 휴가 다 토해내세요. 라고 좀 분노의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국정조사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앙선관위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 있잖아요. 네. 거기가 열흘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그리고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아무튼 이번에 그 출장, 예, 부부 동반 출장, 몰디브 출장, 코타키나발루 출장 등등등 지금 출장이 특히나 많은 분노를 사고 있잖아요. 국회가 예산을 좀 꼼꼼히 점검해서 선관위 이런 식의 외유성 출장이 더 이상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선관위에만 준다는 그 특별 정려금이요. 네. 다른 부처에는 없다는. 네. 그것도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침에 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민주 지수나 이런 거가 훨씬 낮고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한 네팔에도 배우겠다며 또 갔더라고요. 연수를 네. 출장을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따져서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JS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가벼운 소식 좀 하죠. 예,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으려나요? 관심이 워낙에 높으니까. 오늘 월드컵 한국 대표팀 조별 예선 경기 멕시코와 맞붙잖아요. 예, 이거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낮 시간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오늘도 아마 그럴 텐데 금요일이니까요. 수업 시간에 이제 단체로 시청을 할 거냐 말 거냐로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전 10시 경기니까요. 네. 그래서 학교 강당에 단체로 모여서 응원봉을 들고 적극적으로 단체 시청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모여서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MBC 그 취재를 보니까 서울 용산고, 금옥여고가 이렇게 분리해서 볼 사람은 보고 보기 싫은 사람은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학생의 육성을 좀 듣고 올까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되게 추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회성을 기르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단체 관람을 하도록 한 교사에게 책임을 학교장이 물으려고 했다가 학생들 반발을 산 곳도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인데 최근에 보도가 됐죠. 네. 학생들이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학교장을 비판을 했죠.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교사와 학생이 정서적인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인데 왜 우리 선생님을 뭐라 하느냐 이렇게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네, 떠돌이 사냥꾼님이 단체 시청합시다. 우리도 다 봤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다 해봤다. 라는 얘기고 대바람님은 이것도 공동체 함양의 중요한 공부 아니겠습니까? 같이 봅시다.
무쇠소년단님도 단결심 고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반면에 이런 고민을 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권우수님인데요. 월드컵 본다고 2주 연속 아프다고 직원이 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진짜 아픈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월드컵 기간만큼은 조금 약간은 우리가 좀 여유롭게 좀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곳곳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 잠깐 이거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번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물 먹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그러다 보니까 전반 후반전이 아니라 약간 쿼터제처럼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되는 꼴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뭐냐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는 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더 맛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